자, 이제 지수 함수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제 지수 방정식 좀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선생님 이제 지수 함수 하면서도 그렇고요. 지수식이 연산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중간중간에 전달해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양변에 지수식으로 표현된 방정식이고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양변에 갈라놓고요. 밑이 통일된 상태에서 이 지수 길이가 비교되자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럼 이 내용을 보고서 일단은 문제 풀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패턴을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1442번 보면 4에 x 플러스 1은요 8 곱하기 2에 x 플러스 2라서요 밑이 모두 다 양옆으로 다 갈라져 있고요 밑이 모두 다 2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의 제곱이니까요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x 플러스 2죠 결과적으로 2의 x 플러스 5죠 따라서 우리는 밑이 통일됐고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2는 x 플러스 5에서 답이 나오시면 돼요. 답은 직접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51번 1451번에 3분의 2의 x제곱 이퀄 2분의 3의 2x-3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이 일단 양옆으로 갈라져 있고요. 밑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데 역수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밑을 통일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을 3분의 2로 통일할까요? 2분의 3으로 통일할까요? 웬만하면 밑을 1보다 크게 통일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지수 부동식에서는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밑을 1보다 크게 통일하겠습니다. 즉 2분의 3으로 통일할게요. 그럼 얘는 역수만 취하면 되죠. 역수 취하려면은 해놓고 음수 지수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 음수가 바로 역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밑이 통일됐고요. 지수끼리만 즉 마이너스 x는 2x 마이너스 3에 의해서 x 값이 이제 얻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460번. 그러니까 8의 x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항이 하나, 둘, 우변 하나 해서 총 3개로 보이지만 얘를 2항에 가면요 하나는 2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도 통일됐고요. 얘가 8이 2의 세제곱이죠. 이렇게요. 따라서 요거 3x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2차 방정식 풀면 x값이 이제 2개가 나올 거예요. 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1466번입니다. 자, x에 3x 플러스 1 제곱은 x에 2x 플러스 3 돼 있고요. x가 두 번째 양수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거 x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요. 지수만 비교하자라고 해서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학생들 꽤 있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밑도요. x가 포함되는 문자 형태고요. 지수도요. x가 포함된 이러한 꼴, x의 x제곱꼴 이 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x의 x제곱꼴은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로그를 취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실수를 안 하려면. 그래서 등식이 있으니까 양변에다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로그를. 양변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근데 사실 로그를 취하려면 얘가 음수면 로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x가 양수니까요. 당연히 양수의 어떤 제곱도 무조건 다 양수죠. 따라서 양변 로그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자,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x에 3x 플러스 1이고요. 우변도 로그 x에 2x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에서 얘가 이 로그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데 튀어나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튀어나가면 3x 플러스 1 로그 x 옆에서 얘가 음수면은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x값이 보통 대부분 다 양수 줄 겁니다. 자, 그럼 튀어나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2x 플러스 3 튀어나오고요. 로그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좌를 로그에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거 이 로그 x 똑같네? 나누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누고 그냥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틀리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나눌 때 얘가 뭐일 수도 있습니까? 0일 수도 있어요. 얘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0이어도요 좌를 로그는 더 성립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나누기 전에 먼저 이 가능성 하나를 꼭 염두에 두고 나누세요. 로그 x가 무엇이어도 좋다고요? 로그 x가 0이어도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0인 가능성 하나 염두에 뒀으면 이제 0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거 나눠도 되죠. 두 번째 이제 얘가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3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3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x값이 1이 나올 테고요. 여기서 이제 x값이 뭐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요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로그를 취해서 접근하는 문제. x의 x꼴은 로그 취해서 접근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481번은요.
4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16 이퀄 0인데요. 이것은요, 항이 지금 4개나 되고요. 좌하면 3개, 우변 하나. 뭐 하나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밑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고요.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까 전체적인 모양새 마치 그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2의 x제곱 치환하면 얘를 t로 치환하면 얘가 t의 제곱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치환을 좀 할 겁니다. 치환을. 이거 정리부터 할게요. 여기가 2의 제곱이 4니까요. 여기 20이 되겠죠. 4x 플러스 1에서 요 놈은 계수 4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4의 x, 이게 x제곱이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x값이 특별하게 제한이 걸리지 않았지만 x하고 t 사이에서는 지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지수함수. 분명히 t는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t 값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지만 t는 양수 조건에 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t 값의 범위.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요. 편하게 얘는 t제곱이 되고 얘는 t가 될 겁니다. t제곱. 그럼 이제는 이 문제는요. 4t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16 이퀄 0만 해석하면 돼요. 즉 4로 나눌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 이퀄 0만 해석하면 돼요. 자, 편하게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좀 더 다시 할게요. 편하게 t는 1 나오고요. t값 4가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요. t값 양수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나 t가 음수 나오면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행히 둘 다 만족하네요. 따라서 원래대로 되돌리게 할게요. t가 아까 뭐였죠? 2의 x제곱이었죠. 즉 2의 x제곱이 1이고요. 2의 x제곱이 4입니다. 결국은 x값이 0이고요. x값이 2입니다. 라고 해서 x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치환을 통해서 지수방정식의 가장 기본 형태를 만들어내는 모양새를 보시면 돼요. 이 모양새를 지수방정식 기본 모양새를 만드는 치환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2차 방정식이 지금 무엇이 됐습니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해가 t값이 나와버렸죠. 그죠?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498번 1498번은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11 곱하기 2x 더하기 8 이퀄 0에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래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얘 2의 x제곱을 t로 치환시킬게요. 대신 t값은 0 초과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더하기 8 이퀄 0이라서 여기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랑 차이점은 t값이 예쁘게 구해지느냐, 즉 인수분해를 통해서 예쁘게 구해지느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느냐. 물론 그래 공식을 구해도 좋지만 그래 공식까지 우리가 접근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그럼 대부분 다 무엇을 접근했습니까? 판별식이나 합곱으로 했죠. 합곱으로.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이 문제에서 여러분 실수를 안 할 거면 조금 더 그나마 좀 그 실수를 줄이려면 이 방정식의 해는요 어쨌거나 x죠. x.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x니까요 x 두 개 x1, x2라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x1, x 어차피 우리가 최초로 주어진 방정식의 문자는 x니까요 x가 해니까요 그 해를 알파 베타로 두지 말고요 x1, x2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를 표현하지 말고요 x1 더하기 x2를 계산하시는 문제라고 우리는 볼 거예요. 왜 x1, x2라고 했냐? 우리가 방정식을 2차 보면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긴 할 텐데 이것은 t 문자니까요. 여기서 나온 두 군의 합곱을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t예요, t. 그래서 t 값 두 개를 t1, t2라고 돼요. 이것도 알파벳을 안 풀 거예요. 이 문자를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즉 t1 더하기 t2는 근각에서 11 나오죠. 그 다음에 t1 곱하기 t2는 8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t 값을 깔끔하게 구하지 못했지만 t 값 두 개 합과 t 값 두 개 곱을 구해냈어요. 정보를. 그럼 원래대로 환원을 시킬게요. t가 아까 뭐였죠? 2의 x제곱이었죠. 그럼 얘는 우리가 2의 x제곱, 이 x1이라고 쓸게요. t1이니까 t가 하나가 2의 x입니다. t가 2의 x입니다. 요놈 그러면 2의 x2가 될 거예요. 요놈의 합이 11이라는 정보. 그 다음에 2의 t1, 2의 x1입니다. 곱하기 2의 x2입니다. 이게 8의 정보를 지금 얻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x1과 x2의 합은요 여기서 나올 수 있죠. 즉 2의 x1 더하기 x2 지수 법칙에서 얘가 8입니다. 결국 얘는 얼마에서 될까요? 3이어야 된답니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합곱을 이용해서 정보를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실수 안 하려면 항상 원래 주어진 방정식의 문자, 치환된 방정식의 문자 t1
T2를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실수가 좀 없을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로그에서도 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조금 얘기를 하자면 지수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은요, 치환된 방정식의 두근 곱에서 그 정보가 얻어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로그는요, 로그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요, 치환된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에서 정보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1513번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볼게요. 1513번 보면 1513번에 구조로 똑같아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12 이퀄 0에 두분을 알파벳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두분을 그냥 x1, x2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2의 2알파 더하기 2의 2베타를 계산하면 우리가 알파벳 안 쓰기로 했죠. 2의 2x1, x2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일단 치환까지는 동일하게 할 겁니다.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게요. t값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2 이퀄 0이죠. 물론 이것은 풀어집니다. 4, 3, 마이너스 3 이렇게 t값이 나오긴 하지만 t값이 안 나오는 그런 모양새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하고 접근해 볼게요. t값이 혹시라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 여기 11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두 개 t1 더하기 t2는요 7이고요. t1 곱하기 t2는 12입니다. 자, 원래대로 확률도 시킬게요. t는 2x제곱이니까 여기 2의 x1 더하기 얘는 2의 x2 이퀄 7이고요. 얘는 2의 x1 곱하기 2의 x2 이퀄 12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요거 지금 물어봤죠. 그죠? 요 모양새 물어봤으니까요. 적당히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 좀 보기 힘들면요. 여기서 2의 x1, 2의 x2를 큰 A, 큰 B라고 놔도 좋습니다. 여기를 큰 A, 큰 B, 7. 요놈은 큰 A, 큰 B 곱이 12. 그리고 나서 큰 A의 제곱 더하기 큰 B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곱셈 공식 모양새에서 나오게 될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T값이 직접 4하고 3이 나와서 X값도 직접 두 개가 편하게 튀어나오겠지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좀 접근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517번 보면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1517번은요 9분의 1의 x-1제곱 마이너스 28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 이퀄 0 두 분을 알파벳하라고 했는데 x1, x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곱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문제 보면 이 지수 방정식을 치환했을 때 두 개의 합은 치환된 방정식에서의 두 분의 곱에 의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곱을 물어보면요. 이런 것처럼 곱을 물어보면 이건 치환된 방정식에서의 2차, 이런 2차 방정식,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합곱을 해석이 안 됩니다. 곱은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의 두 분 곱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구하라고 했네요. 구하라고 한 뜻은 이런 것처럼 직접 x값이 예쁘게 두 개가 인수분해 되어서 얻어지니까 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1517번 문제는요, 곱은요, 그냥 직접 x값이 예쁘게 두 개 구해질 거예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면서. 자, 그 다음에 1500, 이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1527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527번 보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k 이퀄 0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4라고 표현이 되겠죠. 4 곱하기 2x제곱. 이 k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일단은 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2x제곱을 t로 쓸 겁니다. 그런데 t값 무조건 뭐라고요? 양수값이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k 이퀄 0이 서로 다른 두 근을 얻는데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근 x1, x2가 그냥 서로 다르게만 나왔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t로 바꾸는 순간 t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0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0보다 큰 두 근이 얻어져야 됩니다.
만약 이 2차 방정식 예를 들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이퀄 0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t 값이 5하고 마이너스 1 t 값 자체는 두 개가 나오지만 0보다 큰 두 개가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얻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얻어져야 되냐면 이런 꼴로 되면서 이런 꼴로 이 2차원 이런 꼴로 되면서 t는 1과 t는 3이 나오면서 0보다 큰 두 개가 얻어져야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0, 다행히도 우리가 0보다 크다 작다 정도는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계가 딱 하나, 문제 중 경계, 즉 0보다 크냐 작냐만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합곱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고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라, 또는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라 라는 이런 것처럼 경계를 두 개 이상을 주게 되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 정도는 그냥 합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판별식과 합곱으로. 일단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개가 얻어져야 되니까요. 일단은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짝수니까 짝수 판별 쓸게요. 두 번째요. 서로 다른 두 분이 0보다 크게 나오려면요. 예를 들어서 t1도 양수해야 되고요. t2도 양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좀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면 합도 양수해야 되고요. 세 번째, 곱도 양수해야지. 합도 양수, 곱도 양수해야지 각각의 양수란 조건과 서로 동시, 즉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과 합과 곱을 다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판별식 얼마죠? 4 플러스 k죠. 0부터 크게 나야 됩니다. 짝수 판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합 4죠. 두분의 합 4. 0부터 크게 나야 됩니다. 곱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0부터 크게 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통의 k 값의 범위는 이건 뭐 당연하게 성립하고요. K값 마이너스 4초가 K값 0 미만이니까 마이너스 4초가 0 미만이 최종적인 K값의 범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 1532번 볼게요. 1532번에 4의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k 이퀄 0이 자, 여기 잘라내겠습니다. 그냥 이유요. 요것이 요놈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얻어지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인데요.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 얻어져야 된대요. 그 말은 뭐 x1도 양수해야 되고요. x2도 양수해야 되는 뜻입니다. x가 두 개가 이렇게 얻어져야 돼요. 그럼 어쨌든 치환부터 해볼게요. 2의 x값을 t로 치환시켜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3k 이퀄 0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x값이 이미 0보다 크게 제한되어 있어요. 0보다 크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t값은 x값 0보다 크니까요. t값 2의 0제곱 1보다는 크게 여기서 제한이 걸립니다. 1보다는 크게 제한이. 따라서 이 방정식은요. 서로 다른 두 근을 어때? 1보다 큰 근이 얻어져야 돼요. 1보다 큰 두 근이 얻어져야 됩니다. 즉 식으로 표현하자면 t1도 1보다 커야 되고요. T2도 1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양수, 음수 정도는 합곱으로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1보다 크기라서 식으로 접근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만 변형하면 T1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T1-1이 양수여라. T2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T2-1이 양수여라 해서 양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수 조건을 보면서 판별식과 합과 곱으로서 해석이 가능해진 문제예요. 첫 번째, 일단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죠. 짝수입니다. 짝수 판별 쓸게요. 두 번째, 합. 여기서 합은 T1하고 T2가 아니라 T1-1과 T2-1의 관계입니다. T1-1과 T2-1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T1-1과 조심해야 돼요. T1-1과 T2-1의 합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T1-1과 T2-1의 곱이 양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좀 정리 좀 할게요. 즉 T1 더하기 T2 마이너스 2가 양수 나와야 되고요. 정리 T1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바로 볼게요. T2 더하기 1 양수 이렇게 해요. 자, 판별식 쓰겠습니다. 짝수 판별 쓸게요. 즉 K의 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T1 더하기 T2 T 두 개 합은 2K죠. 2K입니다.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T1 곱하기 T2 T1, T2의 곱은 3K죠. 마이너스 T1하고 T2의 합은 2K죠.
플러스 1 양수. 따라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연립해서 풀게 되면 k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최종적인 k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도 많이 나오고요. 시험문제 나왔을 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자, 그 다음에 1544번을 볼게요. 자, 1544번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좀 생소해 할까봐 그냥 한번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풀이 방법만. 자, f, x가 3x로 될 때 f 2x 이퀄 2fx 플러스 1 더하기 27을 만족하는 걸 x값 찾아내랍니다. 그대로 식만 늘어날게요. fx가 3x니까요. f2x는요 3의 2x죠. 는 fx 플러스 1은요 3의 x 플러스 1이죠. 더하기 27이라서 3의 x제곱을 t로 치하시키는 그러한 전형적인 시원 2차 방정식 만들어내는 모양새예요. 자, 그 다음에 1550번. 1550번에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요. x-y는 2이고요.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퀄 6이랍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개를 적당하게 연립을 하면 좀 편하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두 개를 뭔가 치환을 통해서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 1차식을 여기다가 지수식에 대입할 겁니다. 여기서 y는 정리할게요. y는을 x-2가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2는 6이 되면서 2x 곱하기 요거 개수로 쓰면 4분의 1이죠. 2x 이퀄 6. 자, 치환하면 2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t 당연히 양수해야 되고요. 얘는 t 마이너스 4분의 1 t 이퀄 6이라서 t 값도 어렵지 않게 바로 나옵니다. t 값이 1.8 나오고요. 원래대로 환원하게 되면 2x 제곱이 8이라서 x 값이 3이 나오겠죠. 자, x 값 3 나왔으면 당연히 y 값 구해내야 되죠. y 값은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단순 연립입니다. 대입해서. 자, 그런데 이제 1552번 같은 경우는 같은 연립방정식 구조의 문제지만 좀 형태가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x제곱 곱하기 2에 곱하기 3의 y제곱 이퀄 26과 여기에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y제곱 이퀄 7이랍니다. 여기 잘라내면은요 여기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2의 x제곱이 공통 모양이고요. 3의 y가 공통 모양이니까 2의 x제곱을 큰 A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큰 B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A 값도 양수해야 되고요. B 값도 양수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요. A 더하기 2B 이퀄 26이고요. 2A 마이너스 B 이퀄 7이니까 충분히 1차 두 개 연립 가깝고 이용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죠? A가 8 나오고요. B가 9 나온답니다. 원래대로 환원 2x제곱이 8, 3의 y제곱이 9니까 x는 3, y는 2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대 형태의 방정식 문제 볼게요. 1559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장대 문제가 나오면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사실 그 문장을 식으로만 표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법이 좀 제시가 돼요. 해결법이 눈에 보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559번입니다. 어떠한 방사능 물질은 반감기론을 가진대요. 반감기는 뭐냐면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지고 있던 이 방사선 능력의 절반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로. 예를 들어서 100이 있었으면 여기서는 3년이라고 했네요. 100이 있었으면 3년 후에 50이 되고요. 또 3년이 지나면 25가 되고요. 또 3년이 지나면 12.5가 됩니다. 이렇게 3년 단위로 절반씩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감기 문제는 직관적인 해석으로도 충분히 답이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수식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빠른 접근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MT라고 하는 이건 T년 후의 방사선 양이에요. M0라고 하는 것은 최초 가지고 있던 어떤 방사선 양이고요. 방사능.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강력한 방사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AM-T제곱 A 값은 그냥 그 정도 어떤 상수일 뿐이고요. 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시간에 따라서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는요, M1이라고 할게요. 1년 후에는요, 처음 방사능량에다가 AM-1제곱이 돼서 1년 후에 방사능량이 표현이 되고요.
2년 후에 방사능 양은요. 처음 양의 AN-2제곱해서 나오고요. 3년 후의 양은요. M0 곱하기 AN-3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정보가 나와 있기를 어떻게 나와? 3년 후에 물질의 양은 3년 후에 물질의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 3년 후에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때 3년 후에 물질의 양이 M0의 2분의 1이 된답니다 라고 해서 문제 줬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M3이 표현돼야 되니까 3년 후가 해석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3년 후를 써본 거고요. 여기서 3년 후의 식을 써본 거고요. 이것은 문제에서 준 세 번째 줄에서의 어떤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12년 후에는 처음 양의 K배라고 해요. 처음 물질의 K배. 그것을 여기서 12년 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12년 후는요, M12가 되겠죠. 그것은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또 세 번째 줄에서부터 네 번째 줄까지 해서 M12가요. 12년 후가 M0의 K배랍니다. 그 K값 찾아보고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시기, 관계에서 문제에서 필요한 3년 후 식을 썼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12년 후 식을 표현했고요.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을 수학적인 식으로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이 네 개를 이용해서 K 갖고 갈게요. 요거 M3가요. M3가 2분의 1 M0니까요. 요거 그대로 여기서 집어넣을게요. M3가 바로 2분의 1 M0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연립입니다. 2분의 1 M0. 그 다음 여기서 M12는요. KM0죠. 요 M11을요. KM0로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무시해도 좋겠죠. 여기에서 또 이 M0 0은 아닐 테니까요. 사라지죠. 그죠? 2분의 1은요. AN-3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요. M0 사라지면 그죠? K는요. AN-12제곱이 되네요. 그럼 이 두 개씩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이제 K가 나올 겁니다. 바로 AN-3제곱 2분의 1이니까요. 요 AN-12제곱 요 놈을 몇 제곱만 하면 4제곱만 하면 바로 AN-12제곱 표현이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뭐 아니면 A의 세제곱을요. 이게 A의 세제곱의 역수라고 뜻이니까요. A의 세제곱 역수가 2분의 1, A의 세제곱은 2라고 볼 수 있겠고요. A의 세제곱 2니까요. A의 마이너스 12제곱은 양변 마이너스 4를 빼서 2의 마이너스 4제곱, 즉 16분의 1이 답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반감기 문제는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처음에 N제로가 있대요. 이때 3년 후, 3년. 이게 반감기예요. 이 3년을 선생님이 단위를 좀 바꿔서요. 그냥 1반감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반감기. 1반감기가 되면요. 얘가 절반이 되는데요. 2분의 1. 이게 반감기의 뜻입니다. 그러면 또 1반감기, 즉 여기서 보자면 2반감기죠. 2반감기 후에는 또 얘가 절반이 될 거예요. 즉 4분의 1의 N제로가 될 겁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개의 반감기, 즉 1반감기가 또 있잖아요.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반감기입니다. 3반감기가 지나면 이건 또 절반이 될 거예요. 즉 8분의 1 N제로 거예요. 또 4반감기가 지나면 이놈의 16분의 1 N제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5반감기면 또 절반 32분의 1 N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12년 후라는 것은 3년이 선생님 일반감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3년이 일반감기다. 그러면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반감기예요. 4반감기. 즉 4반감기 후에는 요놈의 몇 배가 되고 있는 16분의 1배가 되고 있죠. 따라서 반감기 문제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반감기를 그러니까 뭐 몇 년이라고 주어질 겁니다. 뭐 100년 또는 뭐 10년 또는 뭐 48년 뭐 이런 식으로 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감기라는 단위로 바꿔서 해석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64번. 자, 1564번이 어떻게 보면 지수방정식에서의 가장 흔한 패턴의 문제인데요. 이 반감기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1564번 같은 경우가 반감기가 거의 휩싸인 문제인데 그 어떤 비율을 주지 않아요. 1564번. 자, 처음이라고 하는 건 2020년 말입니다. 2020년 말에는 몇 명 있었냐면 4만 명 있었대요. 4만 명. 4만 명. 단위로 그냥 생각할게요. 4만 명. 그런데 얘는 1년마다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한답니다. 그래서요,
어찌저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40년 말에는 676만이었답니다. 그러면 중간에 2030년 말에는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라는 것을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찾아내라. 나중에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제 쉽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계 접근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 년마다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 비율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년마다 그 비율을 R이라고 했어요. 늘어나는 비율을 R이라고 해요. 만약 R이 2라고 한다면 2배씩일 겁니다. R이 3이라고 한다면 3배가 될 거예요. 1년마다. 그러면 그 비율을 R이라고 두면 2021년 말, 즉 1년이 지나면 4R이 될 겁니다. R배가 되어서요. 그러면 다시 2022년 말에는 다시 R배가 더 늘어나서 4R 제곱이 될 거예요. 뭐 줄어든다고 하는 말이 이거보다 작아지지만 2023년 말에는요 다시 R배가 돼서 4R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2030년 말에는요 얼마가 되죠? R이 지금 세제곱 됐으니까 2023년 말에 세제곱 됐으니까 2003년 말에는 4R 10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40년 말에는요 마찬가지 규칙에서 4R 20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이런 규칙으로 간답니다. 처음에 4래요. 2040년 말에서 계산된 이 값이 얼마랍니까? 600, 아까 얼마였죠? 2040년 말 676이라고 했었죠. 676. 그리고 나서 2030년 말 요것이 얼마냐 그거 찾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R값을 구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R값 해석하겠습니다. 즉 4R 20제곱이 676이니까 이제 4로 나누면 R의 20제곱이요. 얼마인가요? 지금 169네요. 그러면 R의 10제곱은요. 양변에 지금 루트를 취하면 이게 R의 10제곱 제곱이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3일 텐데 뭐 당연히 10제곱도 양수 나오겠죠. 13 나오겠죠. 그럼 R값도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R값은 13의 10분의 1제곱으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R값을 구하지 말고요. 어쨌거나 R의 10제곱만 알고 있어도 이 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R의 10제곱이 13이랍니다. 그럼 결국은 4R의 10제곱이 13이니까요. 여기는 얼마가 나올까요? 52가 되면서 이 2030년 중간이죠. 처음에 4만으로 시작했다가 10년 후에는 점점 늘어나서 10년 후에 52만이 됐고 또 점점 늘어나서 또 10년 후에는 676만이 되는 그런 어떤 인구의 증가의 추세를 보인답니다라는 이게 바로 그 지수 방정식의 가장 흔한 패턴의 문제니까요. 좀 풀이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지수 부등식도요 거의 흡사하게 정리해요. 부등식은요 방정식과 다르게 등호를 부등식으로만 바꾼 것 뿐이잖아요. 부등호로만. 따라서 거의 패턴이 동일하니까요 방정식을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